오늘은 수지고 융합과학 동아리, 해밀화학과학 등과 함께 란돌트 반응 실험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란돌트 실험을 배우기 전에 알면 이해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배경 지식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산화환원이란 무엇일까요? 산화란 어떤 물체가 산소를 얻거나 산화수가 증가하고 수소나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 환원은 이와 반대로 산소를 잃거나 산화수가 감소하고 수소나 전자를 얻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산화수란 간단히 말하자면 특정 원자의 전하수를 말해요. 이러한 산화환원 반응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산화환원 동시성입니다. 전자가 임의로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겠죠. 다음 예시를 간단히 보시면 여기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의 산소가 마그네슘으로 옮겨져 산화가 되고, 그와 동시에 이산화탄소는 환원됩니다. 또한 같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해서 반응 속도가 같은 것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연소는 반응 속도가 빠른 축에 속하고, 우리가 아는 호흡은 이와 반대로 느린 축에 속합니다. 그럼 산화제와 환원제는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다른 반응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것, 즉 자신을 환원시키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 산화제이고, 이의 반대가 환원제입니다.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으니 부모님과 함께 2인 1조로 각각 컵 2개씩을 맡아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것이니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약품을 절대 냄새를 맡거나 먹지 마세요. 신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품은 정량을 기준으로 맞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약품을 흘리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조심해서 다루어 주세요. 그럼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아이오딘산 칼륨, 메타중화 황산 나트륨, 밀가루 200ml, 용기 2개, 스포이드 2개, 투명컵 24개, 액량계 2개, 라벨지가 10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액량계와 200ml 용기에 각각 라벨지를 붙인 다음 용기에 물 200ml씩 정량으로 넣어줍니다. 두 번째, 용기 라벨에 맞춰 각각의 시약을 모두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이오딘산 칼륨은 잘 녹지 않으니 오래 흔들어 완전히 녹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잘 용해된 메타중화 황산 나트륨 용액에 밀가루를 모두 넣고 잘 섞어 완전히 녹여줍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거품이 생겼을 경우 조금 기다렸다가 거품이 가라앉은 다음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1인당 총 4개의 투명컵을 준비하고 컵 2개에는 아이오딘산 칼륨 라벨을, 나머지 컵 2개에는 메타 중화 황산 나트륨 라벨을 붙인 다음 액랑계로 각각의 용액을 10ml씩 투명컵에 넣어줍니다. 메타 중화 황산 나트륨 용액은 밀가루가 가라앉을 수 있으니 잘 섞어두면서 넣어주어야 하고, 액량계로 계량할 때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액량계 벽면을 타고 흐르도록 넣어주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메타중화 황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4개의 컵에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물 0ml, 4ml, 8ml, 11.5ml를 각각 넣어줍니다. 이 작업은 농도의 차이가 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준비가 다 되었으면 아이오딘산 칼륨 용액을 동시에 각각 메타중화 황산 나트륨 용액의 컵에 모두 부어줍니다. 모두 실험을 잘 진행하였나요? 실험 결과를 통해 물을 적게 넣을수록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적은 순서대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는 세상에는 산화환원의 반응의 예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과의 갈변, 철의 부식, 불꽃놀이를 하기 위해 필요한 폭죽, 난방, 휴대용 손난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화철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철이란 금속은 다른 금속들과 비교했을 때 산소와 반응이 잘 된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땅속에 철이 묻혀있는 동안 땅속의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철 상태로 존재하죠. 산화는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변해서 산화철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로부터 산소를 분리시켜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산화철을 분리시킬까요? 우선 코크스를 가열하여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줍니다. EC 플러스 O2는 ECO. 그 다음 생성된 일산화탄소가 산화철과 반응을 하면 일산화탄소가 산화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동시에 산화철은 선원되어 순수한 철이 됩니다. Fe2O3 플러스 3CO는 Fe2 플러스 3CO2. 네 번째로 반응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학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농도, 온도 및 촉매가 있습니다. 반응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의 차이를 관찰하는 실험을 시계 반응 실험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농도, 온도, 촉매 모두 반응 속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도는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특정한 반응의 진행 속도는 주로 반응물의 농도에 의존합니다. 또한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분자나 이온의 수가 많아지므로 그들 사이의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두 번째로 반응 온도에 영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균일계에서 반응 속도는 온도가 10도 상승할 때마다 약 2배로 증가합니다. 반응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평균 속도가 커지므로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분자들의 충돌 수도 많아집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들이 충돌하여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가 증가합니다. 세 번째로 촉매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나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만을 변화시켜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촉매에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정촉매와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부촉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면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고체가 반응에 관여할 때에는 고체 반응물의 표면적이 클수록 반응이 빨리 진행됩니다. 고체의 부피가 같은 경우에는 고체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체 표면적이 커져서 반응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산소를 잃거나 수소 또는 전자를 얻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정답을 생각하셨나요? 정답은 바로 산화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전자가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산화환원의 동시성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선 이론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사과의 갈변, 철의 부식, 불꽃놀이 폭죽, 난방, 휴대용 손난로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이 들어간 4개의 컵에 서로 다른 양의 물을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농도를 다르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준비가 모두 완료된 후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 용액에 어떤 용액을 넣어주면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이오딘산 칼륨 용액을 넣어주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